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제수, 두 번째 알코올, 세 번째 유성 원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는 크게 수성원료, 유성원료의 계면활성제라든지 보습제, 유연제, 정량제, 방부제, 중화제, 점정제, 산화방지제, 첨가제, 피막형성제, 금속이용 봉쇄제, 향, 색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원료에는 정제수라든지 수성알코올 등이 있고 유성원료에는 유지라든지 왁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면활성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세정작용과 유화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물성 유지와 식물성 유지로 나눕니다. 참고로 작용에 따른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유화, 가용화, 분산 등의 제형 형성작용과 세정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보습제.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세 번째, 유연제.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네 번째, 정량제. 화장품의 양을 증가시키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 점정제. 화장품의 사용성을 위하여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물질입니다. 방부제. 방부제는 안정성을 위하여 화장품의 부패 및 변질을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현재는 방부제라고 하지 않고 보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화제. 피부 친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pH를 조절해주는 물질입니다. 첨가제. 피부 대사 및 생리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입니다. 향. 제품에 향취를 부여하는 물질입니다. 색제. 기초 화장품에 색을 부여하고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 표현하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계면활성제, 보존제, 방부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제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수는 일명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 자, 그래서 물이란 화장수, 크림, 로션 등 각종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양으로 사용되는 원료가 물입니다. 물은 또한 용매로서 뛰어난 물질이며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촉촉하게 하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세균에 오염된 물은 제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금속이온이나 음이온이 함유된 물은 모공을 막거나 세정작용을 방해합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의 정제법에는 이온교환법, 자외선 램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속이온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 같은 게 금속이온에 해당되고 음이온은 황산염이나 염산염 등이 음이온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사슬에 수상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알코올의 분류, 탄수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급 알코올과 고급 알코올로 분류가 되는데 저급 알코올은 탄수수가 적고 고급 알코올은 탄수수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탄수수가 6 이상이면 우리가 고급 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가 알코올과 다가 알코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기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수상기가 1개이면 일가 알코올, 수상기가 3개이면 상가 알코올입니다. 참고로 수상기가 2개 이상이면 우리가 다가 알코올이라 그러는데 다가 알코올은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가 알코올은 어떤 작용을 하는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알코올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탄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은 수산기가 1개, 탄수수가 2개이므로 1가 저급 알코올입니다. 일반적으로 에틸렌과 물의 반응에서 에탄올이 생성되지만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에탄올은 포도당의 발효에서 생성됩니다. 포도당이 효모 즉 이스트에서 두 분자의 에탄올과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포도당의 분자식은 C6H12O6가 되고 이산화탄소는 CO2, 에탄올은 CH3CH2OH 즉 C2H5OH가 됩니다. 여기 에탄올의 분자식입니다. 에탄올의 성질 및 화장품에서의 작용을 보게 되면 피부에 청량감을 주고 모공을 수축하여 수렴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살균, 소독작용도 하는데 농도가 70%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우리가 프로필렌 글라이콜의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란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달라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탄올과 같은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화장품 제조 시 용제로 사용합니다. 항박테리아 작용을 하는 알코올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입니다. 다음은 그리셀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및 솔비틀 등의 다알코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셀린은 일명 우리가 그리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알코올은 보습제입니다. 보습제. 보습제란 피부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게 보습제입니다. 그리셀린은 탄수수가 3개이고 수산기가 3개를 가지고 있는 산가 알코올입니다.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역시 탄수수가 3개지만 수산기를 2개를 가진 이가 알코올입니다. 소비톨은 탄수수가 6개이고 수산기가 6개인 유가 알코올입니다. 세 번째, 세틸 알코올, 라우릴 알코올 등 고급 알코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세틸 알코올입니다. 고급 알코올은 탄수수가 6개 이상인 알코올을 우리가 고급 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급 알코올은 주로 액체로 존재하지만 고급 알코올은 주로 고체로 존재합니다. 먼저 세틸 알코올, 세탄올이라고도 불리우며 화학식은 CH3, CH3, CH2가 15개 O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울릴 알코올은 CH3, CH2가 11개 OH로 구성되어 있고 탄수수가 6개 이상인 고급 알코올입니다. 참고로 고급 알코올은 탄수수가 많아 지용성이기 때문에 유성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피부 유연제라든지 유화 제품의 유화 안정 보조제, 점정제 등의 농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성 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유수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수분 균형을 영어로 우리가 모이스처 밸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모이스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적절히 혼합하여 화장품을 제조합니다. 먼저 유성 원료란 지방산과 알코올의 탈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트리그리슬라이드 에스테르의 혼합물을 우리가 유성 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탈수 반응이란 물이 제거되는 반응을 우리가 탈수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유성 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원료는 지방산과 알코올의 에스테르 화합물이 유성 원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 분자의 물이 빠져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탈수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성 원료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건조를 방지합니다. 크림이나 로션과 같은 유화 제품에서
피부로부터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의 고형화 또는 광택 형태를 유지합니다. 립스틱과 같은 화장품의 고형화 내지는 광택을 내는 물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감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유성 원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원료는 이를 이루고 있는 탄화수소가 저급인지 고급인지에 따라 유지와 왁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지류, 고급 지방산과 저급 알코올의 에스테르 화합물입니다. 여기서 고급 지방산은 탄소가 많고 저급 알코올은 탄소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과 저급 알코올의 에스테르 결합이 유지가 되고, 왁스류는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의 에스테르 화합물이 왁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산 더하기 고급 알코올이 왁스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고급은 탄소수가 많은 거고 저급은 탄소수가 적은 거. 이때 기준이 6입니다. 탄소수가 6 이상일 때는 우리가 고급 알코올이라고 그러고, 탄소수가 6 이하를 갖다 우리가 저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적을수록 액체에 가깝고 탄소수가 많을수록 고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왁스류는 유지류에 비해 용점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유지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란 물과 섞이지 않는 물용성 물질 중의 하나로 물과 혼합 시 비중이 가벼운 물 위에 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는 오일과 지방을 일컫는 말로 주로 오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지방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지의 경화작용, 이때 수소가 첨가된다는 소리입니다. 수소를 첨가한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경화유가 되는데, 이때 유지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으며, 이때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러고, 이때 유지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를 가열할 때 수소를 첨가하면 고체가 되는데, 이때 이 고체를 우리가 경화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경화유는 포화지방산으로 변합니다. 포화지방산이란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 그럽니다. 이때 경화라는 말은 단단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유지의 농도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는 얻어지는 원천에 따라 천연과 합성으로, 그리고 편의적으로 천연 유지를 목적에 따라 단단하게 하거나 안정성을 높인 등의 인위적 조작을 한 것을 반합성 유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 유지에는 우리가 식물성, 동물성, 강물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물성 오일. 식물성 오일은 주로 식물체의 씨에서 추출하나 그 외에 열매나 줄기 또는 잎에서도 추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 오일, 페마자유, 포도씨유, 쌀국수유 등이 식물성 오일에 속합니다. 다음은 동물성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오일은 동물의 피하 지방이나 생선을 용출법에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동물성 오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물성에 비해 냄새나 색, 그리고 변질이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밍크유, 스칼렌, 난황유 등이 동물성 오일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광물성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성 오일은 주로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광물성 오일은 정제가 쉽고 무색, 무취에 가깝고 잘 변질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라핀이라든지 바셀린 등이 광물성 오일에 속합니다. 왁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왁스입니다. 왁스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목적은 제품의 고형화 아니면 광택 부여
및 사용감 향상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왁스입니다. 왁스. 주로 립스틱이나 제모 왁스 등에 사용합니다. 왁스는 상온에서 액체인가 고체인가를 액체 왁스, 고체 왁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왁스도 유지처럼 채취원에 따라서 식물성, 동물성으로 구별합니다. 참고로 호박 오일은 분명 화학구조상 왁스이지만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